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야당 얘기 조금 할까요? 예, 재밌어요 여기. 야당 얘기 좀 할까요? 조금 합시다. 야당 얘기라고 하면 갑자기 아니구나 나 여당이구나. 이제 여당이시죠. 뭐 야당 얘기 이거 하나만 하긴 한데 아니 근데 오늘 저는 네. 김문수 아저씨가 이 뭐 턱걸이를 잘하시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오늘 턱걸이 있어요? 턱걸이를 또 해가지고 막 우리 턱걸이 열심히 하는 청년이라고 김재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파란 옷 입고 턱걸이 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오후에는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좀 뭐랄까 이 장면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일단 턱걸이를 했다라는 것은 차후에 당권 도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설이 나왔고 그리고 사죄를 일단 오후에 와가지고 머리를 박고 큰절을 하며 사죄를 했다라는 것은 죄송한데. 저 장면이에요. 잠깐 두 번째 클립은 천안문인가요? 그 태극권 하시는 분 같은. 태극권이에요. 태극권. 예, 태극권이고요. 예. 저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의지를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 여전히 건강하다. 건재하다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오후엔 또 와가지고 머리 박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절하고 사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굳이 뭐 이제 일선 후퇴할 거면 아예 그냥 이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거면 뭐 굳이 사죄까지 하냐. 왜 턱걸이까지 하는 걸 공개하냐. 당권에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거든요. 저는 이제 김문수의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네. 김문수의 개아리 시즌 2가 네. 시작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대선 후보야라고 하면서 이제 개아리를 틀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나 40% 넘게 받았어. 그렇죠. 니들이 41인데. 니들이 날 제껴? 니들 나 제끼려고 뭐 한덕수 가지고 뭐 야반도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바꿔치려고 그렇지. 근데 나 거기도 당하지 않았어. 나 거기에 당하지 않고 40% 이상 받아낸 사람이야. 나를 몰아내? 지금 두 번째 원래 이게 뭐 버티기, 네. 붙이기 이런 거 하려면 체력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파란색 옷을 입었다는 건 파란 피를. 나 여차하면 민주당 야. 에이 설마요. 에이. 그건 불가능해. 근데 솔직히 왜 파란색을 입었는지 진짜 의문이긴 해요. 그냥 저 아무 의미 없을 거야. 근데 그냥 솔직히, 집에 파란색이 있었을 거야 그냥. 근데 진짜로 이 사실 정광훈 씨랑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뭐 아까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에 저도 동의하는 게 그 막 보니까 머리 박게 하고 막 그 엎드려 뻗쳐 시키고 했었잖아요. 네, 자기 네, 실적 네, 못했다고. 네. 그럼 앞으로 국힘당의 미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권성동이 오고 다 오라고. 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이게 진지한 거예요. 이거. 예. 진짜 저도 네, 진지한데 심각합니다 이거. 그 파란색 옷을 입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처럼 이제 김문수의 마음에는 좌파처럼 싸우겠다. 뭐 이런 의지일 수는 있겠다. 나 원래 좌파 출신이고 그치. 좌파처럼 싸울 거다. 저 자세부터가 과거 예사롭지가 봐봐. 않아요. 싸우는 자세 아니야 지금. 그치. 저기 뭐가 있어요. 과거 퇴거 불응의 그렇지. 전과가 있었던 퇴거 불응 시절의 김문수의 이 좌파적 감성을 가지고 그럼요. 우파 국민의힘에서 싸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태극권이 원래 이 음양의 조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훌륭한 개알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아니 근데 박주민 의원님 저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 사진은 왜 올렸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사실 어제 밤에 이제 네. 상당히 개표가 진행이 돼도 네. 승복 네. 메시지 네. 또는 뭐 패배에 대한 시인 메시지 예.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12시 70% 맞아요. 이렇게 네. 1시 반인가 했죠? 예. 예, 그래서 거기 모였던 저도 이제 개표 방송 가 있었는데 나 있는 사람들끼리 야 저러다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불복 선언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다행히 이제 승복을 해서 이걸 다행으로 여기면 안 되고 당연한 건데도 굉장히 네.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대권은 생각도 없었고 예. 다른 게 생각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빨리 태세 전환. 네. 네. 당권. 네. 근데 혹시 국민의힘 쪽에 들리는 얘기는 뭐 좀 있습니까? 가령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한동훈이 당권 주자로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리고 김문수는 뭐 40일이라는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알박기를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범친윤이라고 부르는 이제 권성동 등등의 당권파들이 있는 것이고 4분 오열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어떤 단체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를 동료 의원도 듣는 내부 얘기 좀 들었는데요. 예예.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 세력들의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내란에 대해서 주류가 예. 선을 긋지 않으면 예. 당을 뺄 생각이야. 깨는 게 맞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대요. 혹시 거기 얼굴마다 안철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조경태 의원입니까? 뭐 조용태 의원 어제 왜냐면 그 방송 보는데 네. 그 개표 방송 예. 예. 너무 맞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같이 출연하셨던 네. 방송 아닌가요? 그런데요. 예. 조용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아마 당이 좀 뭔가 그렇게 좀 돼야 된다는 식의 표현을 좀 쓰시긴 쓰셨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좀 있구나. 재밌겠다. 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걸 약간 시금석 또는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 이건 좀 답 없다. 근데 진짜 정치인들 그 내뱉는 메시지가 굉장히 그 톤이 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당 국민의힘은 구태청산과 보수 개혁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죽어야 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는 뭐 당 깨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처럼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 분에게 그냥 이거 단답형으로만 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진짜 바보 같은. 최후의 승자 누가 이길까? 좀 이르지만 그냥 예상해 주세요. 저는요. 한동훈인가요? 아니요. 누굽니까? 전 김문수가 이길 거라고. 오. 아까 그 자세 혹시 아니 예사롭지 않고요. 왜냐면 또 그리고 한동훈 같은 스타일한테는요. 네. 김문수가 완전 크로스 카운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깐죽거려도 알아듣질 못해. 중요합니다. 그러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 가령 뭐 김문수가 작정하고 뭐 한동훈이 무슨 질문해도 가발 써본 적 있냐고요? 계속 이런 대박기를 하잖아요. 네. 한동훈이 자폭해버리겠지. 근데 이거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게 토론에서도 우리가 봤던 게 그 핵융합 얘기할 때 그렇죠, 이준석이 그렇죠. 두 후보는 바로 모지하고 쳐다봤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냥 예. 네,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거다. 김문수의 알박기. 자, 우리 의원님은 혹시 이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서 저희가 보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담.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투표율을 나왔을 네. 때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구 경북 쪽 네. 변화의 네. 흐름이 예. 있긴 있었는데 예. 생각보다 약했고 네네. 부울 경도 출구조사에 비하면 네. 상당히 뭐 지난 대선 때보다는 좀 많이 했지만 출구조사에 비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뭐 김문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계속 힘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김문수 중심의 같아요. 세력이. 네, 세력이 뭐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병력도 있어요. 용역 깡패처럼 쓸 수 있는 집단이 있단 말이죠. 누구 정광훈 집단이요? 그러면은 여당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 이제 여당 의원이시니까. 그래도 싸울 대상이 쉬운 대상이면 좋잖아요. 뭐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국정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견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방이 중요하긴 한데 한동훈이 나을까요? 김문수가 나을까요? 막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당권을 가져간다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내란에 대한 정치적인 종식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됐다면 네. 사법적 종식과 제도적 종식이 돼야 돼요. 네. 사법적 종식은 처벌하는 겁니다. 예, 처벌하는 거고 제도적 종식은 이런 내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뭐 개헌을 한다든지 예. 개헌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후자는 그나마 다 쉬울 것 같은데 사법적 종식을 하는 과정에서 예. 반대쪽은 그걸 정치적인 탄압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예. 왜냐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쵸. 저쪽 입장에서 저항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뭐 굉장히 강력한 충돌이 발생할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예, 그런 그게 관점에서 아니고. 본다면 예. 그래도 12월 3일은 문제가 있다. 예. 탄핵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세력이 뭐 뭔가 좀 더 힘을 갖게 되는 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부드럽게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한동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뭐 전 사람을 만약에 사람을 얘기한다면 뭐 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 그 내란 사법적으로 종식시키려고 할 때 그
저항 네.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저는 김문수의 기회주의자적 면모를 믿어요. 아, 이분은 노동운동 하시다가 네. 단번에 배신하고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감옥에 간다, 무기징역 사형 받는다, 그럼 난 한순간에 손절 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여기 다 범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국정 파트너를 합니까? 사실 그리고 의원님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맞다면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정치적으로 낭인 비슷한 시절에 정광훈 집회 따라다니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오세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사정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도 보는데 만약에 그렇든 어쨌든 누구든 이 12월 3일 내란에 대해서 선을 긋는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예. 변화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거나 하는 사람이 저쪽 당에 그나마 주류가 되면은 조금 이 내란 정신을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 끝내야 다른 국정 과제에 에너지를 저희가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그런 세력이 누구진 모르지만 그런 세력이 좀 주류가 되면은 근데 이게 사실 그래서 걱정인 게 어제 그 결과였거든요. TK, PK 쪽 PK는 많이 그래도 예. 그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많이 있지만 나졌죠. 네. 40% 가까이 PK도 사실 줄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곳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들한테는 어떠한 그 변화를 맞아요.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똑같이 갈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거 오판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오판하는 세력이 나올 거고 기존에 그런 걸 가지고 아마 또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예. 저는 민주당에 매달 적지 않은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으로서 오. 얼마쯤 오. 뭐 적지 않은- 액수를 말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이는 거고 네. 적지 않다 내 입장에서 적은 돈 아니다 당원 입장으로서 그냥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특검법 화끈하게 진행해가지고요 다 감옥 보내고 남은 애들하고 협치했으면 좋겠어요. 오. 아니 죄가 없으면 남을 거 아닙니까? 시원시원한데요. 죄가 없어서 남아 있다라면 내란하고 관련 없다는 얘기겠지. 그럼 넌 일로 와 우리랑 같이 국정 파트너 하자. 이러면 훨씬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줄탁 동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안에서도 그거 가지고 좀 저쪽에서 싸우고 바깥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치고 들어가니까 예. 이게 줄탁 동시처럼 하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민주당이 화끈하게 해준다면 저 당비를 2배로 오. 매달 2만 원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돈인데. 들통나 버렸네. 저는 지금 저들이 계속 그 이제 본격적으로 협치 얘기를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마치 뭐 내란 종식 때 뭐 경제 회복 이게 무슨 선택지인 것처럼 택일의 문제인 것처럼도 이제 프레임을 씌울 텐데 예. 협치 얘기를 하면 최소한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저들의 몇 가지 그 내용들 예. 저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끌어와서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주자. 가령 뭐 4번 후보가 앞으로 떠들면 예. 뭐 국회 해산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충분히 받아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협치. 아. 그런 협치를 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예. 예, 본인이 떠들어놨던 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제명권 같은 건 어때요? 너 나가 이러면 바로 내가 집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씨도 사실 비스무리한 얘기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네. 자, 뭐 좀 여러 전망들까지 좀 해주시긴 했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당을 깨고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란 특검을 세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아 그럼요. 차라리 세게 해줘라. 맞아요. 어차피 아무리 살살해도 언론이 뭐라고 나올지는 벌써 안 봤. 뻔해요. 네. 뻔하기 때문에. 예. 근데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그리고 오늘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란 진압과 종식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뭐 정치 보복과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렇죠. 과거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실제로 진짜로 보복을 당했던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겪었던 일로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뭐 그만큼의 수사를 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때 그 정당한 수사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사도 견뎌야 된다고 보고요. 유혹이 그러니까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은 오해가 있을까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뭐 저쪽이 어떤 세력이면 좋겠느냐. 이거는 사실 내란이라고 그건 내란이라고 인정해주는 세력이 들어서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예. 네. 정상적이고 그거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근데 그쪽이 어떤 세력이 들어오든 간에 예. 말씀하셨던 대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한 사법적 내란 종식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돼요. 예. 네. 자, 아까 전화가 네. 제가 계속 전화가 방송 중에 오는 거예요. 아. 박주민 의원이. 아,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송을 너무 길게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아.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도 지금 막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은 네. 대통령일지도 모르니까 와. 그 즉시 끊을 건데 야.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아, 오늘은 내각 인선이 아니라 주요 인사들 인선이 좀 있었잖아요. 아, 예. 거기에 대한 세 분의 짧은 평가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뭐랄까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도 좀 있어요. 뭐 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민주당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갑론을박 하시는데 세 분의 평가도 좀 듣고 난 어떤 자리에 기대된다 이런 것도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요? 야, 놀라셨어. 예. 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네. 왜냐면 이제 게임 네. 특기를 또 같이 하면서 네. 어쨌든 게임과 문화 쪽으로 네.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기대되고 물론 이제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등등 예. 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뭐죠? 왜 좀 더 안 하시죠? 하셔도 되는데. 예, 우리 거였다님. 혹시 강주정 대변인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평론가. 영업습니다. 네.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네. 혹시라도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저는 부르시는 일이 없도록 야. 아, 저는 야. 여기 들판에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 말씀드리면은 대변인은 이제 강유정 의원이 되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은 건데, 음. 지금 부대변인은 이제 안규령 도봉갑 지역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까지 이미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는 인선 어떻게 보셨고 어떤 자리가 또 기대되시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권 초기에 가장 중요한 세 자리를 얘기하려면은 첫 번째가 총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대통령 실장, 그다음에 원내대표예요. 네. 네. 여당의 원내대표 세 자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대통령 실장하고 총리를 후보님이 이제 최근 들어 쭉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일단 앉힌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워낙 상황도 상황이고 예.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최근에 어떤 대표님이 왜 이러지? 자꾸 스튜디오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 귀에 붙은 걸 참으면서 했는데 귀에서 계속 윙. 나라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라 파리가 날라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파리 따위가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지금의 상황에는 굉장히 적합한 인사를 네.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사들의 경우에는 아직 뭐 확정된 분도 있고 확정 안 돼 있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경력 있는 분들을 좀 우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력. 인수위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바로바로 지금 즉시 투입돼서 해야 될 그럴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과거에 어떤 비슷한 영역에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좀 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네. 그런 의미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충직한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요건이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두 분의 사이가 뭐 어느 정도로 또 가까우신지도 잘 모르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강훈식이라는 의원을 뭐 찐명, 친명 이렇게 많이 분류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진짜 실력대로만 보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훈식이,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하고 대표는 생각보다 가까워요. 오, 예. 가깝고,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정무적인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자주 찾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당의 그런 전략 기획 쪽 되게 전략기획 쪽을 쭉 해왔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또 대표라네. 대통령님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도 그 전략기획 대선할 때 또 전략기획본부였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자주 묻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에 주신 내용 그러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민정수석에 대한 하마평이 언론에 많이 등장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특수부 출신이어서 이런 실수를 또 범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평을 하시는 뭐 분들도 덜어 있더군요. 근데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은 이제 과거에 이 특수부 출신 검사, 특수부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혔을 때의 어떤 그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됐다 그러든지 또 이제 도로 검찰, 정치 검찰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그럴 텐데 우리 법조인이신 박주민 의원은 어떤 사람이 이번 정부의 민정수석이 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어디서 파리가 자꾸 날아드네.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자꾸 파리가 날아드네. 뭐야 진짜 마무리 좀 하자 이 파리야. 비싼 드론이에요 이거? 설마 드론이에요? 장난치는 거야 뭐야? 우리 진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네.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큰 가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하면 안 되고 네. 하면은 기소 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큰 가닥이 잡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 개별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기엔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적합한 사람. 네. 한마디만 하고 네. 싶은데 네. 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원했을 때 저 사람이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지를 한 거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제가 하나하나 고나리 질을 하려고 지지한 건 아닙니다. 알아서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야 이거 자꾸 뭐 날아다니긴 하네요. 그 인사권이 이미 대통령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낌 이상하다 싶으면 자르겠죠. 네. 뭐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입니까? 이게? 예, 이제 첫날인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런 주요 인사들의 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야 이렇게 파리가 날아드는 저희 정치야시장 스튜디오가 또 파리 때문에 더 방송이 또 지연되지 않게끔 이 시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당 1일차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온라인의 현인, 인터넷의 현인, 사이버 전문가 우리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제2의 대통령실 대변인 이 될지 모르는 제2의 대통령실 대변인 이 될지 모르는 우리 영화평론가 혹시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 안 해요. 네. 영화평론가 거의 없다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